근데 맨날 펑펑 써대서 나중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 정치인들처럼 시아버지를 탄핵시켜버려야 할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자. 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고민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 결정을 해버렸다. 서울 근교 넓은 대저택 거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비치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집은 아버지 선열 씨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지은 곳이었다. 그는 늘 점잖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들 동훈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열 씨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며 여유롭게 답했다.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복지센터에 들러 기부금도 좀 내려 한다. 그때 며느리 현정이 슬쩍 끼어들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에 기부는 무슨 기부예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도 기부를 좀 해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괜히 나가셔서 돈 쓰시지 마시고요. 아들은 순간 민망해하며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눈짓하며 말했다. 현정아, 그렇게 말씀드리지 마.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사셨고, 돈 쓰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지. 그러나 현정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밑도 끝도 없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엔 절약해야 나중에 모두가 편한 거죠. 선열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외투를 걸쳤다. 그래, 현정이 말도 맞지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 말 거라. 며칠 뒤 며느리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선열 씨가 새 차를 바꾸려 하자 며느리가 나섰다. 아버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도 충분히 멀쩡한데 굳이 왜 새로 사세요? 낭비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모임에서 밥값을 내려 하면 그녀는 꼭 한마디씩 했다. 아버님, 요즘은 더치페이가 대세래요. 굳이 밥값을 내실 필요 없으세요. 처음엔 선열 씨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얘들이 사정이 좋지 않은가 보구나. 젊은 부부가 힘들 수도 있지. 그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또 기부금을 내려 한다면 며느리는 단호히 막았다. 아버님, 지금은 그런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집안 재정부터 챙기셔야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열 씨는 우연히 며느리 현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교만했다. 에이, 우리 시아버지 재산이 꽤 많다니까. 근데 맨날 펑펑 써대서 나중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 정치인들처럼 시아버지를 탄핵시켜버려야 할 것 같아. 아, 우리 남편. 뭐, 사랑이 어딨어. 돈 잘 벌어서 괜찮긴 한데 시아버지가 진짜 문제야. 어떻게든 탄핵시켜 꽁꽁 묶어놔야겠어. 하하. 선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며느리가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그는 며느리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선열 씨는 며느리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현정아, 요즘 너 말과 행동이 이상하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가 도대체 어찌 여기길래 이렇게나 간섭하니?
현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열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해든 아니든 어쨌든 알겠다. 그날 밤 선열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느리가 낮에 자주 외출하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현정은 다른 남자와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히 식사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며 선열 씨는 소리 없이 웃었다. 드디어 판을 뒤집을 때가 왔군. 선열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고급 레스토랑 별실로 불렀다.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런 자리에 왜 부르셨어요? 선열 씨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며 말했다.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불렀단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는 품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들이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정아, 이 남자는 누구야? 현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었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회사 사람인데 아들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현정아, 이게 뭐야? 지금까지 너 날 속인 거야? 현정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오빠,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선열 씨는 단호히 말했다. 너가 용돈까지 끊으며 날 통제하려 들었을 때부터 이 관계는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내 재산 하나도 줄 수 없다. 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자. 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고민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 결정을 해버렸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날 우롱했잖아. 이제 늦었어. 아버지도 단호히 선언했다.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이면 이혼 서류 준비 끝날 거다. 이제 너가 할 일은 이 집에서 나가는 것뿐이다. 며느리는 결국 울며 별실을 뛰쳐나갔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아들은 쓰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안해할 것 없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 잘못 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이제 정리했다는 거다.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며칠 뒤 선열 씨와 아들은 공항에 있었다. 아버지는 여권과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웃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자. 유럽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너가 좋아하는 공연도 보러 가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진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신뢰라는 것을. 서울 근교 넓은 대저택 거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비치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집은 아버지 선열 씨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지은 곳이었다. 그는 늘 점잖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들 동훈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열 씨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며 여유롭게 답했다.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복지센터에 들러 기부금도 좀 내려 한다. 그때 며느리 현정이 슬쩍 끼어들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에 기부는 무슨 기부예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도 기부를 좀 해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괜히 나가셔서 돈 쓰시지 마시고요. 아들은 순간 민망해하며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눈짓하며 말했다. 현정아, 그렇게 말씀드리지 마.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사셨고, 돈 쓰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지. 그러나 현정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밑도 끝도 없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엔 절약해야 나중에 모두가 편한 거죠. 선열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외투를 걸쳤다. 그래, 현정이 말도 맞지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 말 거라. 며칠 뒤 며느리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선열 씨가 새 차를 바꾸려 하자 며느리가 나섰다. 아버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도 충분히 멀쩡한데 굳이 왜 새로 사세요? 낭비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모임에서 밥값을 내려 하면 그녀는 꼭 한마디씩 했다. 아버님, 요즘은 더치페이가 대세래요. 굳이 밥값을 내실 필요 없으세요. 처음엔 선열 씨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얘들이 사정이 좋지 않은가 보구나. 젊은 부부가 힘들 수도 있지. 그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또 기부금을 내려 한다면 며느리는 단호히 막았다. 아버님, 지금은 그런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집안 재정부터 챙기셔야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열 씨는 우연히 며느리 현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교만했다. 에이, 우리 시아버지 재산이 꽤 많다니까. 근데 맨날 펑펑 써대서 나중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 정치인들처럼 시아버지를 탄핵시켜버려야 할 것 같아. 아, 우리 남편. 사랑이 어딨어. 돈 잘 벌어서 괜찮긴 한데 시아버지가 진짜 문제야. 어떻게든 탄핵시켜 꽁꽁 묶어놔야겠어. 하하. 선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며느리가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그는 며느리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선열 씨는 며느리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현정아, 요즘 너 말과 행동이 이상하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가 도대체 어찌 여기길래 이렇게나 간섭하니? 현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열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해든 아니든 어쨌든 알겠다. 그날 밤 선열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느리가 낮에 자주 외출하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현정은 다른 남자와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히 식사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며 선열 씨는 소리 없이 웃었다. 드디어 반을 뒤집을 때가 왔군. 선열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고급 레스토랑 별실로 불렀다.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런 자리에 왜 부르셨어요? 선열 씨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며 말했다.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불렀단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는 품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들이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정아, 이 남자는 누구야? 현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었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회사 사람인데 아들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현정아, 이게 뭐야? 지금까지 너 날 속인 거야? 현정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오빠,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선열 씨는 단호히 말했다. 너가 용돈까지 끊으며 날 통제하려 들었을 때부터 이 관계는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내 재산 하나도 줄 수 없다. 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자. 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고민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 결정을 해버렸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날 우롱했잖아. 이제 늦었어. 아버지도 단호히 선언했다.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이면 이혼 서류 준비 끝날 거다. 이제 너가 할 일은 이 집에서 나가는 것뿐이다. 며느리는 결국 울며 별실을 뛰쳐나갔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아들은 쓰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안해할 것 없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 잘못 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이제 정리했다는 거다.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며칠 뒤 선열 씨와 아들은 공항에 있었다. 아버지는 여권과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웃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자. 유럽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너가 좋아하는 공연도 보러 가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진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신뢰라는 것을. 서울 근교 넓은 대저택 거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비치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집은 아버지 선열 씨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지은 곳이었다. 그는 늘 점잖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들 동훈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열 씨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며 여유롭게 답했다.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복지센터에 들러 기부금도 좀 내려 한다. 그때 며느리 현정이 슬쩍 끼어들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에 기부는 무슨 기부예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도 기부를 좀 해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괜히 나가셔서 돈 쓰시지 마시고요. 아들은 순간 민망해하며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눈짓하며 말했다. 현정아, 그렇게 말씀드리지 마.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사셨고, 돈 쓰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지. 그러나 현정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밑도 끝도 없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엔 절약해야 나중에 모두가 편한 거죠. 선열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외투를 걸쳤다. 그래, 현정이 말도 맞지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 말 거라. 며칠 뒤 며느리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선열 씨가 새 차를 바꾸려 하자 며느리가 나섰다. 아버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도 충분히 멀쩡한데 굳이 왜 새로 사세요? 낭비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모임에서 밥값을 내려 하면 그녀는 꼭 한마디씩 했다. 아버님, 요즘은 더치페이가 대세래요. 굳이 밥값을 내실 필요 없으세요. 처음엔 선열 씨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얘들이 사정이 좋지 않은가 보구나. 젊은 부부가 힘들 수도 있지. 그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또 기부금을 내려 한다면 며느리는 단호히 막았다. 아버님, 지금은 그런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집안 재정부터 챙기셔야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열 씨는 우연히 며느리 현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교만했다. 에이, 우리 시아버지 재산이 꽤 많다니까. 근데 맨날 펑펑 써대서 나중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 정치인들처럼 시아버지를 탄핵시켜버려야 할 것 같아. 아, 우리 남편. 뭐, 사랑이 어딨어. 돈 잘 벌어서 괜찮긴 한데 시아버지가 진짜 문제야. 어떻게든 탄핵시켜 꽁꽁 묶어놔야겠어. 하하. 선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며느리가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그는 며느리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선열 씨는 며느리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현정아, 요즘 너 말과 행동이 이상하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가 도대체 어찌 여기길래 이렇게나 간섭하니? 현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열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해든 아니든 어쨌든 알겠다. 그날 밤 선열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느리가 낮에 자주 외출하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현정은 다른 남자와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히 식사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며 선열 씨는 소리 없이 웃었다. 드디어 판을 뒤집을 때가 왔군. 선열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고급 레스토랑 별실로 불렀다.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런 자리에 왜 부르셨어요? 선열 씨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며 말했다.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불렀단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는 품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들이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정아, 이 남자는 누구야?
현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었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회사 사람인데 아들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현정아, 이게 뭐야? 지금까지 너 날 속인 거야? 현정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오빠,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선열 씨는 단호히 말했다. 너가 용돈까지 끊으며 날 통제하려 들었을 때부터 이 관계는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내 재산 하나도 줄 수 없다. 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자. 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고민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 결정을 해버렸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날 우롱했잖아. 이제 늦었어. 아버지도 단호히 선언했다.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이면 이혼 서류 준비 끝날 거다. 이제 너가 할 일은 이 집에서 나가는 것뿐이다. 며느리는 결국 울며 별실을 뛰쳐나갔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아들은 쓰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안해할 것 없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 잘못 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이제 정리했다는 거다.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며칠 뒤 선열 씨와 아들은 공항에 있었다. 아버지는 여권과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웃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자. 유럽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너가 좋아하는 공연도 보러 가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진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신뢰라는 것을. 서울 근교 넓은 대저택 거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비치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집은 아버지 선열 씨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지은 곳이었다. 그는 늘 점잖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들 동훈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열 씨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며 여유롭게 답했다.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복지센터에 들러 기부금도 좀 내려 한다. 그때 며느리 현정이 슬쩍 끼어들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에 기부는 무슨 기부예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도 기부를 좀 해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괜히 나가셔서 돈 쓰시지 마시고요. 아들은 순간 민망해하며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눈짓하며 말했다. 현정아, 그렇게 말씀드리지 마.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사셨고, 돈 쓰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지. 그러나 현정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밑도 끝도 없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엔 절약해야 나중에 모두가 편한 거죠. 선열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외투를 걸쳤다. 그래, 현정이 말도 맞지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 말거라. 며칠 뒤 며느리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선열 씨가 새 차를 바꾸려 하자 며느리가 나섰다. 아버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도 충분히 멀쩡한데 굳이 왜 새로 사세요? 낭비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모임에서 밥값을 내려 하면 그녀는 꼭 한마디씩 했다. 아버님, 요즘은 더치페이가 대세래요. 굳이 밥값을 내실 필요 없으세요. 처음엔 선열 씨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얘들이 사정이 좋지 않은가 보구나. 젊은 부부가 힘들 수도 있지. 그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또 기부금을 내려 한다면 며느리는 단호히 막았다. 아버님, 지금은 그런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집안 재정부터 챙기셔야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열 씨는 우연히 며느리 현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교만했다. 에이, 우리 시아버지 재산이 꽤 많다니까. 근데 맨날 펑펑 써대서 나중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 정치인들처럼 시아버지를 탄핵시켜버려야 할 것 같아. 아, 우리 남편. 뭐, 사랑이 어딨어. 돈 잘 벌어서 괜찮긴 한데 시아버지가 진짜 문제야. 어떻게든 탄핵시켜 꽁꽁 묶어놔야겠어. 하하. 선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며느리가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그는 며느리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선열 씨는 며느리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견정아, 요즘 너 말과 행동이 이상하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가 도대체 어찌 여기길래 이렇게나 간섭하니? 현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열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해든 아니든 어쨌든 알겠다. 그날 밤 선열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느리가 낮에 자주 외출하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현정은 다른 남자와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히 식사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며 선열 씨는 소리 없이 웃었다. 드디어 판을 뒤집을 때가 왔군. 선열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고급 레스토랑 별실로 불렀다.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런 자리에 왜 부르셨어요? 선열 씨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며 말했다.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불렀단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는 품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들이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정아, 이 남자는 누구야? 현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었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회사 사람인데. 아들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현정아, 이게 뭐야? 지금까지 너 날 속인 거야? 현정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오빠,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선열 씨는 단호히 말했다. 너가 용돈까지 끊으며 날 통제하려 들었을 때부터 이 관계는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내 재산 하나도 줄 수 없다. 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자. 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고민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 결정을 해버렸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날 우롱했잖아. 이제 늦었어. 아버지도 단호히 선언했다.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이면 이혼 서류 준비 끝날 거다. 이제 너가 할 일은 이 집에서 나가는 것뿐이다. 며느리는 결국 울며 별실을 뛰쳐나갔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아들은 쓰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안해할 것 없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 잘못 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이제 정리했다는 거다.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며칠 뒤 선열 씨와 아들은 공항에 있었다. 아버지는 여권과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웃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자. 유럽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너가 좋아하는 공연도 보러 가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진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신뢰라는 것을. 서울 근교 넓은 대저택 거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비치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집은 아버지 선열 씨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지은 곳이었다. 그는 늘 점잖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들 동훈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열 씨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며 여유롭게 답했다.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복지센터에 들러 기부금도 좀 내려 한다. 그때 며느리 현정이 슬쩍 끼어들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에 기부는 무슨 기부예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도 기부를 좀 해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괜히 나가셔서 돈 쓰시지 마시고요. 아들은 순간 민망해하며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눈짓하며 말했다. 현정아, 그렇게 말씀드리지 마.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사셨고, 돈 쓰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지. 그러나 현정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밑도 끝도 없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엔 절약해야 나중에 모두가 편한 거죠. 선열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외투를 걸쳤다. 그래, 현정이 말도 맞지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 말 거라. 며칠 뒤 며느리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선열 씨가 새 차를 바꾸려 하자 며느리가 나섰다. 아버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도 충분히 멀쩡한데 굳이 왜 새로 사세요? 낭비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모임에서 밥값을 내려 하면 그녀는 꼭 한마디씩 했다. 아버님, 요즘은 더치페이가 대세래요. 굳이 밥값을 내실 필요 없으세요. 처음엔 선열 씨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얘들이 사정이 좋지 않은가 보구나. 젊은 부부가 힘들 수도 있지.
그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또 기부금을 내려 한다면 며느리는 단호히 막았다. 아버님, 지금은 그런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집안 재정부터 챙기셔야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열 씨는 우연히 며느리 현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교만했다. 에이, 우리 시아버지 재산이 꽤 많다니까. 근데 맨날 펑펑 써대서 나중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 정치인들처럼 시아버지를 탄핵시켜버려야 할 것 같아. 아, 우리 남편. 뭐, 사랑이 어딨어. 돈 잘 벌어서 괜찮긴 한데 시아버지가 진짜 문제야. 어떻게든 탄핵시켜 꽁꽁 묶어놔야겠어. 하하. 선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며느리가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그는 며느리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선열 씨는 며느리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현정아, 요즘 너 말과 행동이 이상하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가 도대체 어찌 여기길래 이렇게나 간섭하니? 현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열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해든 아니든 어쨌든 알겠다. 그날 밤 선열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느리가 낮에 자주 외출하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현정은 다른 남자와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히 식사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며 선열 씨는 소리 없이 웃었다. 드디어 판을 뒤집을 때가 왔군. 선열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고급 레스토랑 별실로 불렀다.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런 자리에 왜 부르셨어요? 선열 씨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며 말했다.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불렀단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는 품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들이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정아, 이 남자는 누구야? 현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었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회사 사람인데. 아들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현정아, 이게 뭐야? 지금까지 너 날 속인 거야? 현정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오빠,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선열 씨는 단호히 말했다. 너가 용돈까지 끊으며 날 통제하려 들었을 때부터 이 관계는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내 재산 하나도 줄 수 없다. 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자. 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고민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 결정을 해버렸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날 우롱했잖아. 이제 늦었어. 아버지도 단호히 선언했다.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이면 이혼 서류 준비 끝날 거다. 이제 너가 할 일은 이 집에서 나가는 것뿐이다. 며느리는 결국 울며 별실을 뛰쳐나갔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아들은 쓰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안해할 것 없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 잘못 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이제 정리했다는 거다.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며칠 뒤 선열 씨와 아들은 공항에 있었다. 아버지는 여권과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웃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자. 유럽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너가 좋아하는 공연도 보러 가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진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신뢰라는 것을. 서울 근교 넓은 대저택 거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비치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집은 아버지 선열 씨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지은 곳이었다. 그는 늘 점잖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들 동훈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열 씨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며 여유롭게 답했다.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복지센터에 들러 기부금도 좀 내려 한다. 그때 며느리 현정이 슬쩍 끼어들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에 기부는 무슨 기부예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도 기부를 좀 해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괜히 나가셔서 돈 쓰시지 마시고요. 아들은 순간 민망해하며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눈짓하며 말했다. 현정아, 그렇게 말씀드리지 마.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사셨고, 돈 쓰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지. 그러나 현정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밑도 끝도 없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엔 절약해야 나중에 모두가 편한 거죠. 선열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외투를 걸쳤다. 그래, 현정이 말도 맞지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 말 거라. 며칠 뒤 며느리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선열 씨가 새 차를 바꾸려 하자 며느리가 나섰다. 아버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도 충분히 멀쩡한데 굳이 왜 새로 사세요? 낭비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모임에서 밥값을 내려 하면 그녀는 꼭 한마디씩 했다. 아버님, 요즘은 더치페이가 대세래요. 굳이 밥값을 내실 필요 없으세요. 처음엔 선열 씨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얘들이 사정이 좋지 않은가 보구나. 젊은 부부가 힘들 수도 있지. 그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또 기부금을 내려 한다면 며느리는 단호히 막았다. 아버님, 지금은 그런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집안 재정부터 챙기셔야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열 씨는 우연히 며느리 현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교만했다. 에이, 우리 시아버지 재산이 꽤 많다니까. 근데 맨날 펑펑 써대서 나중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 정치인들처럼 시아버지를 탄핵시켜버려야 할 것 같아. 아, 우리 남편. 뭐,
사랑이 어딨어. 돈 잘 벌어서 괜찮긴 한데 시아버지가 진짜 문제야. 어떻게든 탄핵시켜 꽁꽁 묶어놔야겠어. 하하. 선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며느리가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그는 며느리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선열 씨는 며느리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견정아, 요즘 너 말과 행동이 이상하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가 도대체 어찌 여기길래 이렇게나 간섭하니? 현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열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해든 아니든 어쨌든 알겠다. 그날 밤 선열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느리가 낮에 자주 외출하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현정은 다른 남자와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히 식사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며 선열 씨는 소리 없이 웃었다. 드디어 판을 뒤집을 때가 왔군. 선열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고급 레스토랑 별실로 불렀다.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런 자리에 왜 부르셨어요? 선열 씨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며 말했다.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불렀단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는 품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들이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정아, 이 남자는 누구야? 현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었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회사 사람인데 아들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현정아, 이게 뭐야? 지금까지 너 날 속인 거야? 현정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오빠,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선열 씨는 단호히 말했다. 너가 용돈까지 끊으며 날 통제하려 들었을 때부터 이 관계는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내 재산 하나도 줄 수 없다. 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자. 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고민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 결정을 해버렸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날 우롱했잖아. 이제 늦었어. 아버지도 단호히 선언했다.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이면 이혼 서류 준비 끝날 거다. 이제 너가 할 일은 이 집에서 나가는 것뿐이다. 며느리는 결국 울며 별실을 뛰쳐나갔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아들은 쓰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안해할 것 없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 잘못 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이제 정리했다는 거다.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며칠 뒤 선열 씨와 아들은 공항에 있었다. 아버지는 여권과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웃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자. 유럽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너가 좋아하는 공연도 보러 가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진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신뢰라는 것을. 서울 근교 넓은 대저택 거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비치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집은 아버지 선열 씨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지은 곳이었다. 그는 늘 점잖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풍기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들 동훈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열 씨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며 여유롭게 답했다.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복지센터에 들러 기부금도 좀 내려 한다. 그때 며느리 현정이 슬쩍 끼어들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에 기부는 무슨 기부예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도 기부를 좀 해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괜히 나가셔서 돈 쓰시지 마시고요. 아들은 순간 민망해하며 며느리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눈짓하며 말했다. 현정아, 그렇게 말씀드리지 마.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사셨고, 돈 쓰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지. 그러나 현정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밑도 끝도 없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엔 절약해야 나중에 모두가 편한 거죠. 선열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외투를 걸쳤다. 그래, 현정이 말도 맞지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 말 거라. 며칠 뒤 며느리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선열 씨가 새 차를 바꾸려 하자 며느리가 나섰다. 아버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도 충분히 멀쩡한데 굳이 왜 새로 사세요? 낭비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모임에서 밥값을 내려 하면 그녀는 꼭 한마디씩 했다. 아버님, 요즘은 더치페이가 대세래요. 굳이 밥값을 내실 필요 없으세요. 처음엔 선열 씨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얘들이 사정이 좋지 않은가 보구나. 젊은 부부가 힘들 수도 있지. 그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또 기부금을 내려 한다면 며느리는 단호히 막았다. 아버님, 지금은 그런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집안 재정부터 챙기셔야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열 씨는 우연히 며느리 현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교만했다. 에이, 우리 시아버지 재산이 꽤 많다니까. 근데 맨날 펑펑 써대서 나중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 정치인들처럼 시아버지를 탄핵시켜버려야 할 것 같아. 아, 우리 남편. 사랑이 어딨어. 돈 잘 벌어서 괜찮긴 한데 시아버지가 진짜 문제야. 어떻게든 탄핵시켜 꽁꽁 묶어놔야겠어. 하하. 선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며느리가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그는 며느리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선열 씨는 며느리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현정아, 요즘 너 말과 행동이 이상하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가 도대체 어찌 여기길래 이렇게나 간섭하니? 현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열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해든 아니든 어쨌든 알겠다. 그날 밤 선열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느리가 낮에 자주 외출하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현정은 다른 남자와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히 식사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며 선열 씨는 소리 없이 웃었다. 드디어 판을 뒤집을 때가 왔군. 선열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고급 레스토랑 별실로 불렀다.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런 자리에 왜 부르셨어요? 선열 씨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며 말했다.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불렀단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는 품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들이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정아, 이 남자는 누구야? 현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었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회사 사람인데 아들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현정아, 이게 뭐야? 지금까지 너 날 속인 거야? 현정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오빠,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선열 씨는 단호히 말했다. 너가 용돈까지 끊으며 날 통제하려 들었을 때부터 이 관계는 끝났어. 너에게는 이제 내 재산 하나도 줄 수 없다. 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자. 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지 고민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 결정을 해버렸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날 우롱했잖아. 이제 늦었어. 아버지도 단호히 선언했다.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이면 이혼 서류 준비 끝날 거다. 이제 너가 할 일은 이 집에서 나가는 것뿐이다. 며느리는 결국 울며 별실을 뛰쳐나갔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아들은 쓰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안해할 것 없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 잘못 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이제 정리했다는 거다.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며칠 뒤 선열 씨와 아들은 공항에 있었다. 아버지는 여권과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웃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자. 유럽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너가 좋아하는 공연도 보러 가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진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신뢰라는 것을.